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함께 마포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마포구 치매 안심센터 센터장 양동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의 치료 그리고 치매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이제 진단을 하고 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제들도 있고 인지기능 올리는 그런 이제 인지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제입니다. 약을 쓸 때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아마 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약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세포, 우리가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할 때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그런 기억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일어나지가 않죠. 근데 신경은 서로 딱 붙어 있지가 않아요. 전기신호처럼 떨어져 있어요. 간극이 이제 있는데 이걸 시냅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쪽에 있는 신경 말단, 뒤쪽에 있는 신경, 요 두 사이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포수가 공을 던지면, 피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받는 것처럼 그것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떨어지는 게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가 되죠. 이 아세틸콜린은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많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항상 뭐가 만들어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파괴가 되어서 그다음에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되면 다시 흡수가 되어서 다시 합성이 되는데 이 아세틸콜린도 분비가 되면 분해 효소가 있어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가 있어서 콜린과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콜린은 다시 흡수가 되면서 아세틸콜린을 합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알츠하이머 치매나 치매가 되면 이 아세틸콜린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 이 효소를 억제를 시키는 것이죠. 만약 그 분해 효소 억제가 된다 그러면 파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제들 중에서는 한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네페질, 아리셉트라고 하는 물질,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약제예요. 그 다음 이제 갈란타민, 레민이라는 약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엑셀론이라고 하는 리바스티그민. 그래서 세 가지는 다 공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를 억제해서 그 치매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용량을 적게 쓰다가 점점 이제 용량을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리바스티그민이라는 갈란타민이라고 하는 리바스티그민, 엑셀론이라는 약은 패치로 붙이는 것들도 있어요. 먹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이게 패치로 붙여서 이것이 이제 점점 흡수되게 하는 것인데 패치로 붙이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먹는 약에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 구역질,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에 하나가 붙이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이 이제 안 좋은 점은 이제 피부에 트러블 있는 사람들은 가려움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해서 피부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먹는 약으로 아니고 약간 약을 먹어서 불편한 게 있는 사람들은 붙이는 약으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을 안 쓰게 되면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약을 쓰게 되면은 그 기능이 이제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약을 쓰고 나서 한 1년이 지나면 인지가 개선이 되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되면 처음 상태랑 또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약제들은 완전히 이제 그 낫게 만드는 그런 약제가 아니에요.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1년이 지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약을 써야 되느냐? 써야 되죠. 왜냐하면 이 약마저 쓰지 않고 있으면 점점 더 나빠지죠.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약을 쓴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처음부터 약을 안 썼던 사람들 계속 나빠져요. 그래서 1년 후에 보면 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해효소 억제제라도 처음부터 써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행을 막아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썼을 때 쓰지 않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오랫동안 썼을 때는 확실히 증상이 개선이 되고 나빠지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8년 정도 사용을 했을 때 보면 쓰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80%가 그런 이제 요양시설에 갔다고 하면 약을 쓰는 사람들 경우에는 한 20-30% 정도만이 이제 그 요양시설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써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약을 쓸 때는 그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약을 쓰면 완치를 바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약을 써도 나빠집니다. 근데 느리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효과는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3분의 1의 환자들은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빠집니다. 그래서 약을 이런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을 쓰는데도 계속 나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은 첫 번째는 투여량을 늘릴 수 있어요. 5mg 쓰는 걸 10으로 10을 15로 이렇게 올려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약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로 잘 안 되면 다른 약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메만틴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세틸콜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약이 있어요. 이 약을 추가로 해서 약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개선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한테 약을 쓰고도 좋지가 않다. 그렇게 해주면 그런 식으로 약을 조절할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만틴은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약제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만틴이 들어가게 되면 글루타메이트가 작동하는 거였다가 너무 과하게 작동하는 거를 이제 줄여주는 너무 글루타메이트가 많아지면 이 뇌 신경세포가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줘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에는 이제 먹는 약도 있고 물약이 있어요. 물약은 무색 무치기 때문에 먹는 물에다 타서 약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물약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 단독으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가 있고 메만틴이 있으면 요 2가지를 합쳐서 쓰면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약을 쓰다가 안 되면 다른 약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가 증상이 개선이 잘 안 되면 더 약을 2가지 복합해서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효과가 한 가지 썼을 때 어떤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복합 썼을 때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줄여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복합제로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말고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지훈련이죠. 인지치료, 인지재활 뭐 이렇게 하는데 인지재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악을 하는 거, 미술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그룹으로서 뭐 계산도 해보고 말도 만들어보고 끝말잇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기억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룹 치료들도 있고 이런 인지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가 이제 최근에는 새로운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치료제는 한계가 있어요. 약을 쓰더라도 점점 진행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 최근에 어떤 걸로 하냐면 머리에 나쁜 단백질이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 아밀로이드와 타우를 직접 제거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항체 치료라고 하는데 주사를 맞으면 이것이 머리로 들어가서 그 나쁜 단백질을 결합해서 밖에 나오는 그런 치료가 있고 요즘은 아예 아밀로이드 백신을 해서 주사를 해가지고 단백질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신경세포를 이제 보호하고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게 하는 신경세포 성장인자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주 최근에 이제 하는 것들은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머리 활동을 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치료는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대한 항체 치료입니다. 지금 2001년이죠. 올해 3월 7일이면 미국 FDA에서 이 새로운 약을 승인을 기다리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이 3상을 다 끝내고 기다리는 약인데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3월 7일은 아니고 한 3개월이 좀 밀렸대요. 그래서 6월 7일 정도에 이것이 이제 승인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약이 무슨 약이냐면 에주케뉴맙이라고 하는 그런 항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 약인데 혈관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 이것이 머리로 들어가서 뇌에서 그 나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그것을 끌고 나와서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 사진에서 보는 것이 이제 주사를 맞기 전 사진인데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 위약이라고 해서 가짜 약을 쓴 사람들은 1년이 지났을 때 머리에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단백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단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약이다. 그래서 만일 올해 저것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약들과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은 치매가 반드시 오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이분이 타임즈지 표지 모델로 나오신 분인데 메리 수녀님이세요. 노틀담 교육회 수녀님이라고 했는데 노틀담 교육 수녀님들은 이제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이제 이런 분들을 연구를 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아한 노년, Aging with Grace라고 하는 미국어로 되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의 수녀님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뇌를 기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데 메리 수녀님이 104살 때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근데 그때 MMSE 점수를 보니까 27점이에요. 굉장히 이제 인지가 높아요. 나이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메리 수녀님 돌아가실 때 괜찮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뇌를 열어보니까 안 그랬었어요. 굉장히 심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병변이 이미 다 진행이 되고 뇌도 쪼글쪼글해져가지고 거의 900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아지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건데 거의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걸로 나왔었죠.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뇌가 작아지고 퇴행성 변화가 되고 변화가 생기더라도 평소에 뇌를 관리를 잘하고 한다면은 이게 치매가 안 걸리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고 뇌를 많이 쓰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이런 활동 자체가 아주 도움이 된다고 저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예방 생활 수칙을 꼭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앞자를 따서 하는데 진은 진땀나게 운동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이상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주시고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가 거의 한 40% 정도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 사회활동, 사람들 만나야 돼요. 혼자만 집에서 독립되어서 혼자만 생활하는 사람들 치매 잘 걸립니다. 사람들 만나고 활발하게 하고 사람 만나면 말이라도 좀 하지 않습니까?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그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회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뇌 활동, 머리를 쓰는 거죠.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저한테 그러면 화투를 치면은 치매가 예방되느냐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화투도 잘 치면은 좋아요. 무조건 그냥 대충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패를 읽어서 깔 수 있을까 머리를 쓰면서 하는 그런 카드 활동이라든지 화투 활동 이런 것들은 좋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카드 활동, 카드 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그런 운동, 레크레이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방하게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아주 술을 많이 먹는 경우에 뇌가 빨리 손상이 되어서 알코올 관련성 치매 이렇게 그걸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더 빠르게 나빠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명은 이제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떤 식사가 명을 연장하느냐? 골고루 잘 드셔야 되고요. 아주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야채, 색깔이 있는 야채들, 그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이 있는데 거기 대표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게 되죠. 불포화 지방산이 대표인데 우리나라에는 올리브가 맞지를 않아, 나지도 않거니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이 다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 올리브 오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들기름과 참기름 이런 것들로 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치매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치매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잠시 알려드리는 시간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 치매안심센터는 2007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한 14년 전에 오픈했는데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 처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는 서강대 후문에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식 개선 홍보팀이 있어서 치매가 빨리 이런 증상이 있으면 치매니까 빨리 오세요 이런 것들 치매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 개선을 하게 되고 실제로 오시면 조기 검진팀이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인지 검사를 가지고 인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를 보면서 보호자랑 같이 함께 이분이 병원으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걸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돈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검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 그리고 치매 환자가 생기면 등록을 해서 무엇을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 가족 지원도 있어요. 카페 운영을 해서 가족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뭐 상담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 쉼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단기간에 우리가 이제 치매가 되면은 장기 요양 보험이 이제 들게 되는데 장기 요양 보험을 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지 훈련을 해서 인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이제 활동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음악 치료, 그룹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주 최신 장비를 저희가 들여왔어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첨단 인지훈련, 가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걸로 우리가 인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 아니면 해피 테이블이라고 해서 테이블 위에 아주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맞추고 하는 이런 걸로서 인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니면 문제가 없어도 내가 뭐 하는 데지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치매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기억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저희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치매를 진단하는지 그리고 치매를 진단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